이번 시간에는 전압 강화인데요. 우리가 배웠는데 계속 전압 강화 약산식에 대해서 약산식 그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뭘 계산해요? 전압 강화 2를 계산할 때 간단히 한다는 얘기, 간단히.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간단히 구하자. 앞에 보면 뭐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뭐 삼상삼선이면 루트 3이고 단상 삼선이면은 1이고 그죠? 삼상사선도 1이고 단상 2선일 때는 1인 경우가 있고 그죠? 2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달라졌었죠.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쓰지 말고 간단히 계산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죠. 이 식을 쓸 때는 아, 첫 번째는 송전에서는 안 되고요. 송전 이런 데서는 쓰지 않고요. 옥내배선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쓰겠다 이겁니다. 옥내배선인데 부하가 평형일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형 부하가 기준이 된다. 보통 부하는 평형이죠. 그죠? 그래서 평형 부하를 기준으로 한다. 또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를 1로 보겠다. 이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제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효분은 없는 걸로 보고 무효분은 없는 걸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산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i에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서 역률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그죠? r만 남죠. 여기는 r이 되죠. 이쪽에는 0일 테니까 여기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요? i, r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여튼 i라는 저항값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걸 이제 계산식에서는 r을 보면 r 저항 그 전선의 종류에 따라 고유 저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저항을 전선을 얘기할 때 세 번째 전선 어떤 전선이냐 퍼센트 전도율이 97% 전선을 쓰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그 계산 약산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전도율이 97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97%를 얘기하는 거죠. 퍼센트 전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97%란 얘기는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되는 선이 있는데 전선이겠죠. 전선. 기준에 그죠? 97% 0.97만큼 되는 걸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선이 뭔가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자, 전선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구리전선을 얘기하는데요. 구리전선은 종류가 이렇게 있죠.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전선에 세 가지. 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전선이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리전선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알루미늄 한 가지에서. 구리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연동선이 있죠. 연동선이 있고 경동선이 있죠. 경동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알루미늄선이 있는 거죠. 알루미늄 전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고유 저항값을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고유 저항값. 고유 저항값이 연동선이 어떻게 되죠? 58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열심히 1차에서. 경동선이 55분의 1이 됩니다. 그 알루미늄이 35분의 1이죠. 자, 요건 지금 여기 쓴 건 뭡니까? 여기 쓴 거는 그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고유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전율은 어떻게 될까요? 도전율. 이건 이제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도전율. 도전율로 보면 이걸 뒤집어야지 도전율이죠. 이게 58이 되고 55가 되고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율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이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이제 도전율을 좀 기억을 하시면 쉽겠죠. 이걸 뒤집으면 저항률이 되니까 저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꼭 좀 기억을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이 값을 주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 고유 저항을 많이 우리가 암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편하시면 뭐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옴, 제곱미터, 퍼, 미터 이렇게 되죠. 메타당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있는 대로 가면은 요 기준이 되는 게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연동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뭐다? 연동선이다. 그 연동선에 97% 0.97. 이제 0.97은 다 있으면은 100분의 97 이렇게 쓸 수 있죠. 100분의 9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도전율을 연동선의 도전율의 97%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저항 얘기하는 거 도전율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연동선의 도전율이 얼마 됐습니까? 58이었죠. 그럼 여기가 58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5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죠. 자, 어떻게 보냐면 그다음 식을 쓸 건데 잘 좀 이해를 하세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58 곱하기 100분의 97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전선에 그 도전율이 기준 전선을 도전율이 97%인 걸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도전율이 되겠죠. 도전율. 어, 다시 그러니까 58이라는 게 뭐예요? 연동선의 저항이 고유 저항이 아니고 도전율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고유 저항이 요거에 대한 97%에 해당되는 걸 쓴다 그랬으니까 요 자체가 이제 도전율이란 얘기죠. 그 계산에서 나온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만약에 고유 저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고유 저항으로 하면은 요게 도전율이니까 요 자체가 이게 도전율이니까 좀 지웁시다. 자, 요게 도전율이다. 자, 요게 도전율이죠. 요게 도전율이에요. 그럼 요거를 고유 저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고유 저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되죠. 도전율의 역수죠.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되죠.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쫙 근 다음에 58 곱하기 100분의 97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 역수로 뒤집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풀면은 자,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100분의 58 곱하기 97 되죠. 그리고 나서 쫙 긋고 위에가 어떻게 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번분수 풀면 어떻게 됩니까? 번분수. 요거는 1분의 1하고 하니까 내항이 아래쪽에 오죠. 그러면 58 곱하기 97 이렇게 되죠. 요게 되고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100이 올라가겠죠. 100이. 뭐 똑같은 얘기지만 요거를 조금 더 변형하면 이렇게 써볼 수도 있죠. 어떻게 쓰냐면 요게 58분의 1 그죠? 곱하기 97분의 100 이렇게 되죠. 97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죠. 전선의 도전율이 97%인다는 걸 쓴다는 얘기는 그죠? 아까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도율, 도전율을 얘기한 거. 도전율이 97%짜리를 쓰겠다는 말은 결국은 고유 저항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으로 할 때 고유
어허, 고유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를 쓰겠다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온 요 고유 저항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전압과 약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쭉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하면 전압 강화 약산식 유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거기 때문에 약산식을 유도하라 하고 한 번쯤 기억을 하고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압 강화를 계산할 때 전압 강화 E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I의 R 코사인 세타 아까 썼던 거죠. X 사인 세타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사인 값이 뭐라 그랬어요? 제로로 그랬죠. 왜요? 코사인을 1로 보고 우리가 전압강의 약산식을 계산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그러면 이쪽은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없어지고 남는 게 i와 r이 남는 거죠. i와 r이 남죠. 여기서 i와 r이 남는데 여기서 이제 요 r 값이죠. 요 r 값에 뭐를 쓰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잠깐 다시 요거 이전에 우리가 저항값 R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R 값은 R 값의 공식을 잘 알고 있죠. 고유 저항에다가 면적에다가 위에 L 길이 L 요게 고유 저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죠?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요게 뭐니까 고유 저항이다. 고유 저항. 요건 고유 저항. 이 R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체는 R이란 얘기예요. 이게 R. 그리고 이게 면적 전선의 단면적이죠. 그 다음에 L은 뭐니까 전선 길이가 되죠. 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있으면 i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와서 붙는 거죠. i에다가 로우에다가 단위 면적분의 로우 값이 나와야죠. 자, 로우에다가 이렇게 쓰기는 그 로우를 그냥 여기다 쓰죠. 로우 L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전압강의 약산식에서는 대문자 L을 이렇게 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강의 약산식에서 97%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로우 값 우리가 저항값 요 저항값 고유 저항으로 계산한 게 있었죠.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집어넣어야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식을 다시 써보면 자 위에 거 보면 써볼까요? 쓰면은 전류 i에다가 자 씁니다. 요거 그대로 넣습니다. 자 58분의 58분의 써볼까요?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이렇게 됐죠. 요 값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왼쪽 식에서 우리가 요 로우 값이 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있죠? a분의 l이죠. a분의 l 값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압강화 2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전압강화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요 값이죠. 요 네모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써보면은 우리가 식을 자 이렇게
요거를 이제 뒤로 보내고 요걸 앞에다 적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17.8. 자, 아래다 적어 볼게요.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A분의 I L이 되겠죠. 자, 됐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은 이제 분자로 들어갈 수 있죠. 분자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얘가 1000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00분의 1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1000분의 1. 완전히 거의 초등학교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게 이제 1000분의 1이 되니까 다시 쓰면은 17.8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제 달리 쓴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적 A분의 IL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17.8에다가 그죠? 이렇게 써볼게요. 17.8에다가 나머지 뭐 있죠? IL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요거 그죠? IL. 그다음 1000이 아래쪽으로 가서 붙죠. 1000. 그다음에 나머지 A 있죠?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전압 강하 약산식이다. 뭐라고요? 전압 강하 약산식이라고 부릅니다. 약산식. 간단하게 계산을 하겠다. 역률을 1로 보고.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외워줘야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L은 뭡니까? 전선의 길이다. 전선 길이. A는 전선 단면적, I는 전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요식 전압 강하 요식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 식에서 이제 쭉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전압 강하를 얘기할 때 자, 이렇게 됐죠. I에다가 써보겠습니다.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고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잖아요. 전압 강하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요 앞에는 개수가 얼마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거죠. 곱하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게 K 개수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전선 한 가닥의 값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전선 한 가닥의 값이다. 다시요. 혼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배울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개수가 1이 오면 요게 두 가닥 값이라 그랬죠. 왕복선 두 가닥 값이라 그랬죠. 2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요 x와 r은 한 가닥 값이라 그랬죠. 한 가닥 값이라 그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압강하 약산식에서 요 전선의 길이 L 값 있죠. 바로 이 식에서 얘기하는 전선의 길이는 여기서 전선의 길이입니다. 요 L 값은 전선 한 가닥 값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몇 가닥? 한 가닥 값이다. 한 가닥 값. 만약에 왕복선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요게 이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사인 세타가 0이 된다 그랬죠. 코사인이 1이니까 요 뒤에 부분은 날아가겠죠. 그러면 IR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IR만 남고 요걸 계산했더니 그 식이
위의 식이 됐더라.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쓰면은 요 식에서 여기가 개수가 1 있으면 요건 두 가닥 값이 되는 거죠. 두 가닥 값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2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건 한 가닥 값이죠. 요것도 한 가닥 값.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한 가닥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2를 붙이게 되면요. 곱하기 2를. 그래서 요게 뭡니까? 단상 이선이죠. 단상 이선식을 얘기하는 거죠. 2를 붙였을 때 요건 뭐야? 한 가닥 값이다. 한 가닥 값. 자, 우리가 배웠듯이. 그럼 여기서 이제 L은 한 가닥 값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L. 그죠? 그러니까 두 가닥일 때는 왕복선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했다 그러면 아 단상 이선이구나 하고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좀 많이 얘기 들어갖고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요거만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여기서 요 L값, 요 전압강화 약산식에서 나온 요 L값, 요 L값은 뭐라고요? 전선 한가닥 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가닥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상 이선을 얘기할 때 우리는 기본 자체가 왕복선을 다루고 있죠. 왕복선을 얘기하죠. 선 한 가닥 가지고는 전기가 회로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갔다 와야 되니까 전압 강화가 갈 때 올 때 생기니까 기본 자체가 두 가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단상 이선식이다 그러면 전압 강화 약산식에 2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여기다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잡해서 전압 강화 약산식이 전압 강화 2가 어떻게 썼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죠. 다시 한번 쓰고 17.8에다가 그죠? IL 이렇게 되죠. LI 해도 되고 IL 해도 되고 IL 이렇게 되고 아래가 1000 A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전압 강화 약산식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L 값은 몇 가닥 값이라고요? 한 가닥 값이다. 그러면 여기 한 가닥 값이기 때문에 요 기본에서 기본식에서 단상 자 단상 이선식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일전에 배울 때 그죠? 요 식에서 어디죠?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때 여기 앞에 계수를 K를 뒀었죠. 그죠? 근데 K가 2가 오면 뭐였습니까? 단상 2선이었죠. 단상 2선. 그죠? 요게 이제 한 가닥 값이죠. 한 가닥 값으로 보고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3상 3선일 때는 뭐가 왔습니까? 루트 3이 왔죠. 요 자리에. 그죠? 그리고 단상 3선, 3상 4선은 뭐가 왔습니까? 개수가 1이 왔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가 이제 1이 우리가 단상 2선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 앞에 2가 오는 경우가 있었고 2가 오는 경우가 있었고 1이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2가 오는 경우가 있었고 1이 오는 요 원래 우리가 식을 할 때 1이 오는 경우가 있고 2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요 숫자에 따라서 이게 한 가닥 값이냐 두 가닥 값이냐 그 얘기였죠. 이거 이것 때문에 자꾸 막 헷갈렸들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기본이고 그죠? 한 가닥 값을 한 가닥 값을 가지고만 약산식에서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2는 좀 빼시고 그죠? 요게 한 가닥 값이다 이렇게. 물론 두 가닥 값일 때가 있죠. 단상 2선에서 그 경우는 제외하고 봤을 때 단상 2선, 3상 3선, 그다음에 3상 4선, 단상 3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단상 2선은 자, 2인 경우는 빼면은 그죠? 다시 말해서 요게 한 가닥 값, 한 가닥 값일 때는 2인 경우는 빼는 게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요걸 때는 루트 3을 개수가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거고 요거는 개수가 1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단상 2선이 되는 거고 이제 루트
3을 곱하면 에, 3상 3선이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하면 단상 3선 3상 4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개수에 해당되는 거다. 개수. 요게 개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17.8 곱하기 IL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분모에 1000A 이렇게 되죠. 1000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기본식이고 한 가닥 값 L이 한 가닥 값이다. 요게 한 가닥. 그리고 전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2가 오면 단상 2선이 단상 2선이고 루트 3이 오면 뭐가 돼요? 3상 3선이고 개수가 1이 오면은 단상 3선 3상 4선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디? 요 값에다 이렇게 곱해준다는 곱해준.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해진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전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값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외우기도 하죠. 2 곱하기 17.8 하면은 이게 얼마 35.6입니까? 35.6. 그러니까 요 자리에 그죠? IL 앞에 35.6이 들어가면은 단상이 2선이구나. 그러면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면 30.8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7.8인데 요걸 계산하면 35.6 IL 이렇게 나오고 1000A 이렇게 되는데 35.6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단상 2선이다. 단상 2선이구나. 이렇게 단상 2선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루트 3이 들어가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30.8이 들어가면 루트 3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3상 3선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체만 나올 때는 단상 3선 또는 3상 4선식이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계산된 숫자를 외우는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형만 외웁니다. 기본형 17.8 IL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0 A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요것만 외우고 전압 방식에 따라 그죠? 단상 2선이면 요게 기본이니까 이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되니까 곱하기 2 개수를 2를 두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3상 3선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루트 3을 곱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35.6, 30.8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붙었던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했었죠? i에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 앞에 붙었던 개수가 그대로 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요. 요 전압강하 2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A 값을 물어보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죄다 A 값을 물어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전선의 단면적. 전선 단면적. 그러면 식을 변형을 해보면 되죠. A를 앞으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A를 앞으로 빼면은 A는 이렇게 되죠. A는 하고 나머지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요 전압강하 2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2가 아래 올 테니까 1002가 올 테고 그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17.8 IL
L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기 방식에 따라서 아까 35.625든지 30.3333일 때 8이 이제 계산한 값이 그죠?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그랬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상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 삼상일 때는 루트 3 단상 3선 삼상 4선일 때는 곱하기 1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뭐 요 자체를 계산한 값이 더 쉽다 그러면 여기 뭐 단상 2선일 때 35.8 그죠? 삼상 3선일 때 30.8 그죠? 그냥 단상 3선 삼상 4선일 때는 1 이렇게 해서 요 개수라고 생각하고 요 앞에 오는 게 계산된 값을 뭐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오히려 여러 가지를 많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요. 잘. 하여튼 편하신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뭐식 변형된 거니까 아까 식이랑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전압강화 역산식 유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또 문제에서 또 한번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